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진짜로 많은 분들이요,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오늘 강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뭐냐면 발성이에요, 발성.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발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성이 뭘까요? 발성은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랑 미국 사람이 말을 할 때랑 일본 사람이 말을 할 때랑 중국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다 달라요. 목소리 톤 자체도 다르고 뭔가 다릅니다.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특이한 점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특이한 점들,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소리의 특징들은 모두 다 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성. 자, 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가 출발하는 걸 얘기를 해요. 소리가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가 출발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술적인 감각은 타고나질 못했어요. 이건 사람 얼굴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윗니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우리 혀가 이렇게 있을 거고 목젖이 있고 성대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한테 말씀을 이제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는데요. 그냥 저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어로 제 이름은 김동춘이고요. 저는 34살이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내 소개를 할 때 내 목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지, 내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인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느낌상으로 내가 여기서 소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서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입 안에서 소리를 만드는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당연히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말할 때 내 소리의 출발은 입 안에인 것 같아, 혀 여기쯤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대 같은데요?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출발하는 건 당연히 성대겠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 소리가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이 여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소리가 여기서 힘을 받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할 때 여기쯤에서 저는 소리를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떨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 저는 미국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어디에서 소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소리를 만드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가슴 아래 명치 부분에 있는 횡격막입니다. 이렇게 횡격막. 이 횡격막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내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만든다라는 건 힘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나갈 때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힘을 조금씩 주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주는 부분이 어딘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힘을 줘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이 아래 횡격막 부분에서 소리를 이렇게 쏘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한국인 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타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고등학생들, 여고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듣는 느낌은 새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왜 우리가 그 아침이나 뭐 이렇게 새들이 많이 모였는데 가면 제잘제잘 하는 그런 예쁜 소리들이 있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 미군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지하철에 타서 제가 저 멀리서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 새 소리? 우리나라 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새 소리를 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원어민들의 말하는 소리를 저 멀리서 들어보면 저는 벌소리를 들어요. 벌소리. 그러니까 웅웅 되는 벌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로 나올까? 이 소리들은 입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이 소리가 돌아서 이렇게 뒤로 갈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어민들이 저 멀리서 얘기할 때는 여기를 쓴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리가 더 울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소리를 쏘아 올리니까 울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울림이 가슴도 울리고 성대도 울리고 입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벌소리를 듣는다 그랬듯이 어떤 특이한 울림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발성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받기 때문에 울려봐야 여기예요. 울려봐야 입속인데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소리 만드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쏜 공기가 올라오다 보면 가슴도 울리게 되고 성대도 울리게 되고 입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울림 소리가 다른 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성이라는 거는 사실 그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울림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울림이 많아 보이고 저음이고 중저음이고 막 그런 목소리들이 전부 다 발성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음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이병헌 씨죠. 이병헌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저음이면서 울림이 많은 소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성대의 길이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런 평소에 말했던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같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최적화된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그 발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성이라는 거는 소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구내라 그러죠. 입속에서 소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이렇게 그 횡격막 명치 아래 부분에 있는 그 횡격막을 통해서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울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고 왜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부분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겠죠? 그리고 영어를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잘 지내니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말하듯이 잘 지내니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시간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 강의라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말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제가 강의가 좀 어렵다 느꼈었는데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답변도 기다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잘 지내니라고 하는 말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하셨나요? 그러면
이 말은 영어로 바꾸면 이거겠죠. How are you겠죠. 그러면 이 How are you라는 말도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말투대로 항상 How are you를 내가 외국에 나갔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한번 이렇게 진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말하듯이.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어색한가요? 안 어색한가요?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안 어색하죠?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잘 지내니? 이렇게 쓰는데 How are you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자, 저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한국어 쓸 때 목소리랑 영어를 쓸 때 목소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 How are you? 잘 지내니? How are you? 자, 어떤 게 목소리가 더 높아요? 목소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개는 다른데 어떤 게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잘 지내니? How are you? 잘 지내니? How are you? 영어가 더 높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영어가 훨씬 더 높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영어는 저음 아니에요? 영어는 목소리 낮은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울림이 많기 때문에 낮은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영어가 한국어보다 톤이 높은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성의 위치가 우리나라는 입 아니라 그랬죠. 구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가, 여기서 만들어낸 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곳, 공기가 나오는 곳.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울림이 입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목소리가. 그죠? 힘이 여기서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당연히 입으로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입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 바로 코. 자,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언어는 여기서 만드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입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입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코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성분들은 그런 게 좀 덜한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허겁지겁 막 뭐를 먹다가 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되게 힘든데 코로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코로 넘어간 게 다시 목으로 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코로 넘어간 여기가 이 목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넘어와요. 그 말은 여기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코로 넘어가는 그 공간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연구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공기가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코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여기서 만들어서 뒤로 돌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자연스럽지 않죠. 이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지 빨아들여서 다시 뒤로 나가는 건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여기에서 입으로 나오고 영어는 여기서 만든 공기가 입으로도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할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콧소리가 더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울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얘기할 때는 코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울리죠? 성대 울리죠? 코로 올라가면 코까지 울리게 돼요. 그럼 총 3개의 부분을 가지고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울림이 훨씬 많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어가 저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저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울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이 고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고음인 게 아니라 울림이 적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영어를 쓸 때 목소리 그리고 한국어를 쓸 때 목소리는 같을 수 없어요. 당연히 토로도 넘어오니까. 그래서 코를 올리는 그 특징 때문에 영어 소리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개를 바꿔서도 해보고 같이도 해보고 해볼 테니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세요.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자, 지금 이거는 그냥 한국어 쓸 때 영어 쓸 때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한국어처럼 발음을 해볼 겁니다.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자, 영어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아버렸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하듯이 영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어를 쓰듯이 한국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 잘 지내니? 톤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목소리 톤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톤으로 한국어를 쓰면 그게 이상하고, 한국어 톤은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울림이 없는 걸 가지고 영어를 쓰면 그게 또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 목소리하고 한국어를 쓸 때 목소리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같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당연히 우리 목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리 나오는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같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콧소리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음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울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콧소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물 한 잔만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계세요. 알겠죠? 자, 제가 아직 온라인 강의를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아직 덜 익숙합니다. 아직 뭐 강의를 더 하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냥 제가 원래 수업 때 하듯이. 자, 요거 이해하셨죠? 왜 목소리가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목소리가 다른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습을 하나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줘보세요. 흠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한번 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뼈가 있잖아요. 이마도 있을 거고, 코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입도 있을 거고, 뼈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흠을 하게 되면 어딘가 울릴 겁니다. 어딘가 울릴 수밖에 없는데, 흠이라는 소리를 3초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그 얼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울리는지 한번 그 느낌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자, 3초. 저는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초 동안 한번 흠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어디가 혹시 울리시나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흠이라는 거는 공기를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 공기가 어딘가는 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울리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줘보세요. 어느 부분이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가 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 우리는 지금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울리는 게 맞을까? 여기 코가 울리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코겠죠. 지금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영어처럼 이렇게 소리를 싸서 흠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울리면은 한국어 같은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흠이라는 소리를 했을 때 울리는 위치가 바로 여기 이 그 코 제 안경 끝이 얘가 만나는 그 부분 있죠? 여기가 울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흠을 하세요. 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흠을 해보면 여러분들 코가 울리게 돼요. 입이 울리는 거 우리나라 말 할 때 그 느낌일 거고 코를 울려보면 이렇게 그 여기를 울린다라는 느낌으로 흠을 해보면 톤이 높아져 있는 걸 느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몇 번 여러분들 혼자서 하면서 그걸 터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어요? 그러면 흠이라는 얘기를 흠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기가 아니면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제가 직접 앞에 있으면 잡아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마로 소리를 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이마로 소리를 쏠 수는 없는데 느낌상으로 내 소리가 이마를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톤을 올려보면 입에 머물러 있던 공기가 코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마로 소리를 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느낌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라는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코가 울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 소리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들 때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 이제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ho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ho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hot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건 한국어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여기서 쏜 공기가 최대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길 거 아니에요. 이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로 도달을 했을 때 그게 모든 영어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hot. 이게 아니라, hot. 다시 hot. 자, 두 개는 느낌이 다르죠? 이건 분명히 소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서 쏘고 있기 때문에 이 톤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발음을 하셨을 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는 코를 쓰지 못하고 입에서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코가 울리는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가 기준이 돼서 소리를 그때 거기서부터 쏘는 겁니다. 그래서 ho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요 단어도 발음을 해보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 family를 정확히 F 발음을 만드느냐, L을 정확히 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냥 톤 올리는 연습만 하는 거니까, 발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family라는 단어도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family,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family. 이렇게 발음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어식으로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면은 family. 다시 family. 두 개는 다르죠. family. 이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리 출발하는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성 때문에 소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밑에서 입 안에서 그냥 만들어 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는
아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만약에 코를 울리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모든 소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발성이랑 목소리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발성이랑 목소리랑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다르니까, 소리가 출발하는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두 군데를 울리면서 나오느냐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쓸 때 목소리랑 영어를 쓸 때 목소리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How are you? 잘 지내니를 가지고 한번 같이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잘 지내니 해보세요.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게 톤이 안 잡힌 것 같으면요,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뭐 성인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봄날 꽃 돌아다니는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아가씨들처럼 그냥 내가 평소에 한 번도 내보지 않은 높은 톤을 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보지 않은 목소리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한국어 목소리랑은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잡아가시면 좋아요. 알겠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다른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보면은, 영어 쓸 때는 저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왜 선생님은 다르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죠?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까요? 조성모.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피아노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조성모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목소리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임재범 씨가 노래하는 스타일이 있고 조성모 씨가 노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두 분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재범 씨가 하는 노래 스타일이 맞아요? 아니면 조성모 씨가 하는 노래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재범이 맞으면 조성모가 틀릴 거고 조성모가 맞으면 임재범이 틀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처럼 노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임재범 씨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고 조성모 씨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옳으니까 이 사람이 틀려. 이 사람이 옳으니까 이 사람이 틀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거나 이 사람이 좋거나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선호도의 차이인 거야. 누가 좋고 누가 조금 덜 좋고의 차이인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영어라는 거는 감정 전달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 감정을 전달을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정 전달이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톤을 높여주는 겁니다. Hi,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저음으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제 생각이 건데 저음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점잖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설이라든지 그런 연설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점잖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촐랑거리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 진지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높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하이톤의 목소리, 감정 전달할 때 이렇게
발랄하고 상큼한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고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저 제 강의가 싫다는데 억지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더 밝고 활기차고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톤을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How are you라는 얘기를 할 때도 How are you? How are you? 저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끔가다 How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두 개는 다른데 어떨 때는 높게 어떨 때는 낮게 이렇게 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 강의를 듣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톤을 높여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어떤 말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시면 저랑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호흡인데요. 호흡입니다. 어떤 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단어가 좋을까? 자, 발음 신경 쓰지 말고요. 소리는 신경 써야 되겠죠. 오늘 배우는 거니까. 발음은 아직 배우기 전 거는 아직 신경 안 써도 돼. 틀려도 되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잘 기억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자, real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말하듯이 really를 한번 해보세요. really. 해보세요. 저 실제로 시간을 드립니다. really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럼 이거 잠깐만 킵해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공기가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말을 한다라는 거는 공기가 나가는 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게 있겠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really라는 거를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을 명치 아래 부분, 여기 갈비뼈, 이 좁은 부분 있죠? 여기다가 손을 대고 really 조금 전에 발음했던 걸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really. 이렇게 평소에 하듯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막 높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평소에 하는 그 차이를 봐야지 여러분들 고칠 수 있으니까. 하면서 really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여러 번 발음을 해보셔야 알겠죠? 어떤가요? 차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한 18분들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한 2분 정도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는 소리가 나가는 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어라는 게 소리를 만든 위치가 여기라고 했었으니까 이 횡격막을 일종의 그 공기 주머니라고 봅시다. 풍선 주머니라고, 풍선 같은. 내가 말을 하면 공기가 당연히 들어있던 게 나가는 거죠.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이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차 있다가 공기가 나가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럼 우리 여기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오므라들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내가 말을 했는데 여기 변화가 없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여기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을 할 때 여기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써야 되는데 아직 여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really라는 단어를 하면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게 공기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공기를 내보내면서 really를 해볼 거예요. really. 당연히 내가 말을 할 때는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숨을 마시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숨을 마실 때는 여기가 부풀어 오를 거고 숨이 내쉬면 여기가 들어갈 거죠.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나라 말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호흡은 흉식 호흡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커지죠. 그죠? 근데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숨을 크게 마시면 여기가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복식 호흡인가요?
아니에요. 복식 호흡은 여기보다 조금 더 아래. 배꼽 아래 왜 단전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게 복식 호흡인데, 그러니까 호흡하는 위치가 다 다른 거죠. 복식, 여기는 횡격막, 여기는 흉식. 그죠? 우리나라는 가슴을 쓰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를 써서 소리를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를 쓸 때는. 자, 그러면, 발성하고 목소리는 관련이 있죠? 그럼 발성하고 호흡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목소리하고 호흡하고 발성하고 호흡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죠. 소리 나오는 위치가 다르니까 호흡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말을 할 때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항상 말할 때마다 이게 들어가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말할 때 이게 들어가고 내가 숨을 마시면 이게 부풀어 오르고 내가 숨을 내쉬면 여기가 들어가고 숨을 마시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그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요 침대든 바닥이든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머리에요 누워가지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숨을 마시면 여기 횡격막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횡격막 호흡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게 영어를 할 때 써야 되는 호흡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할 때는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말할 때 들어가게 하고 숨 쉴 때 숨을 마시면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맞는데 그게 맞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내가 말할 때마다 여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부풀어 올랐나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요거를 신경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까 했던 대로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키는 건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게 되고 안 되고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알고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해보세요 하는 건 다 해보세요. 알겠죠? 자, 아까 했던 대로 처음에 내가 평소 말하던 대로 really를 한번 손 안 대도 되고 really를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really 이렇게 몇 번 해보세요. 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실제로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들이 말한 공기가 얼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 어쨌든 그게 몇 센치 정도나 나온 것 같아요? 몇 센치 정도?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만큼 뭐 5cm요? 6cm요? 3cm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영어를 쓸 때는 특히 그런 게 있어. 아까 뭐 지난번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영어 발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크게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오물오물하는 느낌이야.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까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5cm만큼 나왔던 공기를 50cm만큼 내가 멀리 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5cm 내가 지금 좀 전에 really 이렇게 발음을 했으면 5cm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공기가 도달하는 위치를 50cm만큼 내가 멀리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보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really 이렇게 하셨으면 really 이렇게 멀리 내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5cm만큼 내가 공기를 냈을 때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잠깐 쉬었다 하시더라도 연습을 하고 오세요. 자, 5cm만큼 나올 때는 공기를 멀리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50cm만큼 저 멀리 내려고 하면 여기서 만드는 호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로 내리겠죠? 조금 더 내려오면 가슴에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멀리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자꾸 힘을 밑에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힘이 끌어올려지는 위치가 횡격막까지 내려가면 요만큼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50cm. 여기서 끌어올린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50cm만큼 내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말할 때 들어가야 되고 그 숨을 마실 때 부풀어오르고 그걸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어의 호흡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cm만큼 내는 공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발성을 배울게요. 이러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그죠? 영어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리게 얘기를 해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대상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 멀리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게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호흡이 여기까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5cm만큼 내던 공기를 50cm만큼 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영어의 호흡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밑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really라는 단어를 가지고 발음을 해보면 really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가도 really 이런 식으로 50cm만큼 멀리 낸다고 생각을 하면 영어의 호흡도 잡히고 목소리도 잡히고 발성도 잡혀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이 호흡만 잡느라고 여기만 썼지만 톤까지 올려서 50cm를 내면 좋겠죠. 그래서 really 이런 식으로 톤도 올리고 아까 흠했었던 것처럼 그 톤도 올리고 멀리 내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amily 이렇게 했었으면 family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how are you 이렇게 하셨으면 how are you 이렇게 멀리 내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과 목소리와 호흡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마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시지 않았던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깔고 발음 기호를 시작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쓸 때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흡, 목소리 그리고 발성 저 세 개는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개념이 왜 그렇게 되지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나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직접 제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보고 목소리가 나지만 흠해보세요, 멀리 내보내보세요, 세게 얘기해보세요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밖에 제 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는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 혹은 그 다음번 강의에 제가 다른 연습법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개를 배워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톤이 높은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강의는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